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설안전기술사 128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1교시 문제풀이에 앞서 답안지 작성 요령에서 개요 매진말을 좀 힘들어해요. 제유형하고요. 이런 건 지금 미리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 요령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머리에 이미 박스가 있는 거예요. 개요, 그죠? 유형, 종류, 문제점. 문제점 원인 대책은 같아요. 개요종문, 특징, 순서, 시공시 유의사항, 품질관리 계측, 매진말 이렇게 하는데요. 개요에서 첫 번째는 정의가 나와야 돼요. 정의. 개요에서 첫 번째로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원인 대책. 뭐 순서는 좀 바뀌어도 됩니다만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 종류, 향후 개선 대책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제2유형 추감, 충협, 붕도, 낙비기, 전화, 발폭밀 47, 13, 12, 96, 13 해가지고 이런 재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표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 미리 해놓으시고 머릿속에 있으면 작성하기 쉽죠. 그래서 추감, 충협, 붕도, 낙비기, 전화, 발폭밀 47, 13, 12, 96, 13 이렇게. 그 다음 매진말은 저는 항상 특히 2, 3, 4교시에는 2, 3, 4교시에 매진말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좀 다른 답안지와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제 원인 나오는 거 우리가 제 나오잖아요. 그럼 인설작판 나오잖아요. 인간적, 시설비적, 그다음 작업적, 관리적. 그래서 3 대책으로 풀었어요. 3 대책. 기술, 교육, 관리. 그 다음에 뭐 향후 개선 방향.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길어요. 사실상. 그러나 여러분께서 공부를 자꾸 하시면서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 줄어집니다. 재원 대책. 간단하게. 매진말에는 우리가 인원 장비 자재거든요. 인원 장비 자재의 향후 개선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미리 항상 답안지 작성 요령이라든가 개요, 매진말, 제유형은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유형을 보면은 안전사고 분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인적사고, 그 다음에 물적사고로 나누죠. 그래서 인적사고에는 사람 어떤 동작이나 그 다음에 물체, 운동, 접촉, 흡수 이런 거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2유형에는 추감, 충협, 붕도, 낙비계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안전 난간대 최고 많이 나오는 게 안전 난간대잖아요. 안전 난간대는 있으면 위에는 90에서 120cm 그 다음에 중간은 45에서 60 그리고 발끝마기판도 있죠. 10cm 그 다음에 여기는 120kg의 하중을 받을 수 있고 크로스되는 데는 100kg의 하중을 받을 수 있다. 뭐 그 다음에 안전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좀 가지고서 그림까지 넣을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추감, 충협, 붕도, 낙비기. 유튜브에 제가 제2유형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보셔가지고 하시고요. 재방지 시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추락 방지 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낙하비례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1교시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동 기습습, 그다음에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겠네요. 임시 소방시설, 다음 쭉뭐 위험성 평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거잖아요. 이런 염해 중성 알칼리 이런 거는 기술자들한테는 좀 유리한 문제네요. 자, 이런 걸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1번 문제 들어가는데요. 저는 키워드 위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전대. 안전대 하면 꼭 최하사점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겠죠. 최하사점 그림들이 나오고. 안전대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은 항상 박스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벨트 시계 뭐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안전대 착용 대상이 있잖아요. 높이 2m 이상. 예전에 근데 그랬는데 이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예요. 이런 거는 이게 아니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작업 발판 없는 곳, 난간대가 없는데, 작업 발판이 있는데 난간대가 없는데, 또 상체 내밀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구조체간 30cm 이상 수평 방호 시설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고요. U자거리 특징이 있잖아요. 카라빈은 디링에 하는데 이 디링에 나사가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 일개거리. 일개거리는 지금 잘 안 써요. 그래서 지금은 이개거리로 하잖아요. 그다음에 안전근해. 이것은 신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신체 지지죠. 그다음에 안전블럭. 안전블럭은 뭡니까? 자동 감김 장치로 해가지고 우리 저 사다리라든가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저기죠. 우리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에 안전 블록이 있습니다. 타고 몸에 걸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자동 감김 장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추락 방지대. 이것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걸려가지고, 이 안에 톱니가 있어요. 톱니.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가 높은 곳 승하강 할 때 디링이 해가지고 이것을 여기다 걸고 우리 고리 있죠. 안전고리 체결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톱니가 있어서 톱니가 이 안쪽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밑으로 하강하면서 이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추락을 예방하는 거예요. 이것의 폐기 기준은 어떻게 돼요? 로프, 뭐 헐거워진다든가, 그다음에 벨트, 뭐 10mm 이상 손상이 된다든가, 그죠? 그다음에 재봉부, 재봉실 이런 게 풀리면 안 되죠. 그다음에 디링 이런 게 1mm 이상 손상이 된다든가, 변형, 훅 버클, 훅 버클이 있는데 우리가 버클의 이 훅 해지 장치 있지 않습니까? 훅 해지 장치가 이게 누름 작동이 안 될 경우에 여기 작동이 안 될 경우에 이게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밀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탈 방지 장치 작동이 안 되고 뭐 변형 체결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럴 때는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 손보호구 종류 및 특징. 손보호구가 뭐가 있을까요? 안전장갑이잖아요. 안전장갑.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안전보호구가 있고 위생보호구가 있어요. 안전보호구, 위생보호구. 우리가 15에서 감전사고가 보통 15에서 50mA인가요?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이상이 이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위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장갑을 꼭 끼야 되는데요. A종 있고 B종 있고 C종 있어요. C종 있어요.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께서는 수치라든가 이런 건 좀 명확하게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보호구의 구비 조건이 있어요. 보호구의 구비 조건. 이런 구비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통적인 구비 조건은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착용 간편하고 이 착용하고서 작업이 용이하다 그러면 필요가 없죠. 그다음 방호 성능, 품질, 그다음에 마무리,
작업에 방해해서는 안 되고, 또 참고로 보관 방법으로는 직사광선이라든가 이런데 없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돼요. 부식되면 안 되죠. 그다음 발열, 뭐 땀 오염 세척, 모래 진흙 세척하고, 보구 사용 시 유의사항은 검정, 합격하고, 적절 보고, 정기 점검, 필요 수량, 그다음 사용법 등을 익혀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장갑 있잖아요. 안전화 장갑 중에 이 부분에 해당되죠. 여기서 장갑에 해당되는 손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버드. 이 버드는 하인리하고 버드가 비교가 나와야 돼요. 용어 정리도 간단간단하게. 하인리는 사고 요인의 연쇄 반응이라 그랬어요. 연쇄 반응 결과.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행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간단하게 수기해서 했는데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라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버드는 손실 제어 요인이 연쇄 반응 결과 나는데요. 그래서 기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본 원인 FOM이에요. FOM 이걸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성 비율 보면 하인리는 1대 29 300, 그다음에 버드는 1대 10 30 600. 여기서 방대한 630건. 이 아차 사고 인가가 안전 대책의 중요한 실마리라 그랬어요. 재예방의 중점 요소는 불행상, 직접 원인 제거, 이게 재예방이라고 그랬고요. 버드는 기본 원인, FOM, 인설작관이죠.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꼭 비교표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에 비교표가 안 들어간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우측에 참고사항도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요.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급박위험시예요. 급박위험시. 급박위험시가 뭐 있을까요? 추감충의 붕도 낙비기예요. 전화 발폭밀. 49, 13, 43, 12, 9, 6, 13, 43, 12, 9, 6, 13 있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제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죠. 추감충의 붕도 낙비기. 이런 데서는 그 작업 중지를 근로자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피를 조속히 시키고 조치 후 재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원인 조사하고 방해 훼손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근로감독관이라든가 전문가, 안전보건 또 진단해야 되고요. 재발생 시 조치는 상긴재원 대대실평이에요. 상긴재원 대대실평. 재발생 시 상긴재원 대대실평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작업 중지 대상은 악천후 시. 뭐 악천후라는 건 거푸집, 뭐 철구로 올라가서 우리가 할 때 비가 와도 안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일상 작업에서는 일철 풍우 설진해 가지고 10분간 평균 풍속이 10m/s 이상일 때 여러분 이런 표시를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런 표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상이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저는 자료를 만들 때 좀 요약하면서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철골 작업 10분간 평균 풍속 10m/s 이상 강우 1mm/s 시간당. 그다음에 강설 1cm 시간당. 자, 이런 수치가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수치가 들어가는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수치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도표, 공식, 그림, 특히 숫자 이런 게 없다. 타인과 비교해서 다른 수강생과 비교해서 없다. 그럼 뭐예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공부가 안 된 겁니다. 그죠?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약자, 숫자, 공식, 약숫공이라고 해요. 약숫공. 저는 그냥 약숫공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약숫공에 대해서 좀 많이 외우는 방법, 넣는 방법,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자주
연습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넣으셔야 돼요. 철근. 철근이 이 원래 녹슬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태 피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태 피막. 이게 파괴되면서 최적이 팽창되는 거예요. 2.6배로 팽창돼 가지고 균열되면 이게 중성화돼요. 중성화. 콘크리트 사이에 물, 공기, 이산화탄소들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중성화됩니다.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염해 중성 알칼리, 염함을 방지 대책, 그다음에 피복 두께 이런 걸 증진시키고 밀실하게 콘크리트 다져야 돼요. 어떻게 밀실하게? 진동 다짐 5에서 15 초간격으로 50cm 이하 간격으로 충분히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40cm가 겹쳐야 됩니다. 40cm가 겹쳐야 돼요. 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 분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슈트에 콘크리트를 칠 때 꼭 판넬을 대고 쳐서 이렇게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해버리면 재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콜드 조인트가 나잖아요. 자, 이런 문제는 좀 우리 저기 안전 관리자를만 전문하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워요. 기술자들이 좀 유리한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철근 부식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런 건 아셔야죠. 양극 반응에서 이런 기호라든가 그다음 화학적 반응에서 이것이 수산화 제1철 이건 붉은색이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수산화 제2철 이건 검은색이라고 해요. 이런 화학식은 기본적으로 철근 부식이 나온다. 그럼 외우셔야 됩니다. 부식 촉매 재료는 3요소가 있어요. 물, 산소, 전해질이 있어요. 그래서 방지 대책은 염도밀 피온양, 염분 규정치를 적용하고요. WB 물 시멘트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밀실, 피복 두께, 그다음에 혼화제 사용, A 감수제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죠. 양생, 수분 양생, 스피중 정고적 프리파이프 가단, 수분 양생, 피막 양생, 증기 양생, 고주파 양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염분 제거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염분 제거 방법에는 강습풀 준자, 강우 2, 3회, 스프링클러 80cm 두께로 하는 거예요. 제염제, 플랜트에서 기계 세척하는 거. 모래 최적 2분의 1 담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 준설선 위에서 모래 1 입방메타, 물 6 입방메타. 그래서 6번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염제는 초사는 알루미늄 분말 8%를 혼합해요. 이런 건 좀 까다롭죠. 시험실에서 좀 자주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천모래 80%에 그 다음에 해사 20%를 혼합해가지고 우리가 염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철근 부식 방지에는 방지 대책에는 아예방피콘이 있어요. 아연 도금. 아연 도금 우리 철근에 보면 도색이 약간 된 느낌이에요. 일반 철에 이것을 아연 도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폭시 코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청제 콘크리트 혼합해서 피막을 하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고 피막제를 도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철근 부식 방지 대책입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 염해 중성화 알칼리 제일 중요하죠. 염해 중성화 알칼리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는 건 골재 중에 반응성 수화물질 이런 것들이 수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수화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콘크리트가 팽창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재가 수분 흡수를 해서 이런 콘크리트가 팽창되면 균열이에요. 균열이 일으키면 뭐 어떻게 되죠? 강도,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약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열화가 일어나는 게 이런 것을 열화, deterioration, TION 열화가 일어나는데 균열, 그죠? 층분리, 박리,
방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 열화 현상인데요. 콘크리트의 치명적 결함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분류에는 알칼리, 실리카, 케탄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골재 알칼리 반응 시험에는 암석 화학적 시험 있고 그 다음 화학법, 몰타르 밥법이 있어요. 촉진 요소가 골재, 시멘트, 해사, 수분, 습기 이런 것이 알칼리 골재 반응이고요. 이 원인은 광물, 그죠?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량, 해사, 이제는 해사 쓰잖아요. 자연, 골재, 강자갈, 강물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강우, 수분, 그 다음에 메시브한 건물. 이런 데가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안전보건 관련자 뭐예요? 관련자는 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사람이 다 안전 관련자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전문 기관 종사자, 컨설팅 회사지요. 이런 신규 보수 교육을 득해야 되고요. 우리 안전관리자는 역할이 뭘까요? 사업주, 관리 총괄 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 지도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예방, 현장 규정 이행, 그죠? 교육훈련 이런 등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은 아래와 같아요. 기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사, 뭐 4년제 대학, 그 다음에 전문대학, 해당과 졸업 후 아래와 같은 그런 선임 자격이 있고요. 교육 내용, 이런 교육 내용은 불행상, 그 다음에 추감충의 붕도 낙비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 교육을 시킵니다. 위에 위험성 평가 있잖아요. 평가표가 어떻게 되죠? 빈도, 강도, 그 다음에 위험도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빈강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죠. 현장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터널로 한번 볼까요? 터널로 보면 뭐예요? 낙석. 발파하고 낙석은 상부 막장 어떤 실링이라든가 부석 정리, 미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적 요인도 있잖아요. 뭐 원형 파괴, 평면 파괴, 쐐기 파괴, 전도 파괴 그런 유형들이 우리 암석 사이에 페이스 매핑을 하다 보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의 위험 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슈트, 그 다음에 발파 장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험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장 소장을 하면서 이 낙석에 대한 어떤 위험도를 상당히 높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 대상 어떤 공정을 선정하고 여기서 위험 요인을 도출해요. 그래서 위험도 계산해서 상중하를 평가해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부석 정리 있잖아요. 부석 정리를 하는데 발파 후 장비 1회하고 그 다음에 인력으로 1회해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다시 한번 천공 후 장비 1회 그 다음에 인력 1회로 해서 이런 사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위험성 평가에 그 항목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점검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소 대책 이런 항목들을 쓰셔야 됩니다. 건설업체 사고
사망 만인율의 산정 목적 대상 산정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산정 기준. 사망 만인율. 이건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만이에요. 환산 제휴. 이건 상시 근로자 수분의 환산 제자 수 곱하기 100.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연간 국내 공사 실적 수 곱하기 노무 비율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업 월 평균 임금액 곱하기 10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시 근로자를 산정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환산 제휴율이 나오면 이것으로 사망 만인율을 근로자 수분의 사망 자수에서 구해줍니다. 사망자 가중치를 이제 부과를 하는데요. 사망자 가중치를 부과하는데 사망자 한 건당 경상 5건으로 환산해요. 사망 연도가 다를 때는 익년 3월 31일로 적용하고 공동도급은 출자 비율, 근무 태만 이것은 인지 알려진 연도에 적용을 하고요. 제외는 지병, 방화, 폭행, 천재지변, 무과실, 그 다음에 제3자 과실, 취침, 운동, 휴식 중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산재보호 위반에 대해서는 지연보고 제외하고 은폐했을 때 벌금을 받을 경우 한 건당 0.2점을 부과합니다. 산업심리에서 성격 오요인. 감동 기습습이에요. 이것은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산업심리 5대 요소. 감정. 이것은 희로애락, 정신적 동기. 동기는 능동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 기질은 성격, 능력 등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고요. 성장 시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버릇은 행동 양식으로서 습관이 돼버린 거. 그죠? 습관은 성장 과정에서 되풀이 돼가지고 저절로 익혀진 그런 행동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K루인의 인간 행동 법칙에서 B = F, P 해가지고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시설물 안전 진단 시 콘크리트 강도 시험 방법. 압축 강도가 콘크리트에 미친 영향은 재료, 시멘트, 물, 골재, 혼화제, 시물고론, 그 다음에 배합은 WC 단위 중량, 단위 시멘트량, 굵은 골재, 장골재, 슬럼프 혼화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시공 관련해 가지고는 재료 배합 설계, 운반, 치기, 다지기, 마무리, 양생. 그 다음에 재령은 경과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이렇게 한 번에 외워버려야 돼요. 뒷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콘크리트 시공 단계별 이런 항목들을 시공 별 항목들을 한 방에 외워야 됩니다. 표 한 장에 뒷장에 나올 거고요. 시험 방법에는 공시체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면 온도라든가 표면 모양이라든가 요철 같은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하 속도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게 영향을 받고요. 공시체 모양 크기에 따라 또 달라요. 길이가 기른 거하고 길이가 예를 들면 원형으로 넓은 거하고 어떤 게 안정적일까요? 이런 게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건 좀 불안정적이죠. 그런 거에 따라 어떤 압축 강도라든가 이런 거 원주형, 각주형. 원주형이 강도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시체 직경, 굵은 골재 최대 치수 3배 이상, 그리고 원형으로 15, 30, 15 곱하기 30 이것을 제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시체 표면 모양, 요철 정도에 따라 강도가 차이 나고 볼록일수록 강도가 저하된다고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캐핑을 해요. 석고, 유황, 시멘트, 풀, 이런 것으로. 그리고 제하 속도에 따라 빠를수록 압축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빠를수록.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적어져요. 압축 강도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자가 나오니까 저도 헷갈렸어요. 조금 혼동이 됐어요. 좀 저한테도 좀 어려운 문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안전보건공단 가면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런 표도 좀 확대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좀 그린 연습도 하시고요. 여하튼 밀폐 공간은 산소 농도 18% 미만 저하시에요. 그죠? 두통, 호흡, 의식불명, 사망에 이르러요. 그죠? 그래서 어, 이런 밀폐 공간, 뭐 맨홀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뭐 페인트 도장, 그다음에 에폭시 도장, 우리 그 지하 공간에서요. 지하 공간에 아파트의 하부 지하 공간에서 에폭시 도장을 하잖아요. 그럼 상당히 어려운데 갓난아기들 데리고 지하 주차장에 와서 그냥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동시에 호흡이 곤란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은 특히 호흡용 보호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안전 담당자를 꼭 배치하고 구출하러 가는 사람들의 사고 구출하러 비상시에 구출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도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체 영양에는 12, 16, 94, 56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산소 결핍 작업은 조금 전에 말한 뭐 수직갱이라든가 터널, 자망, 특히 피트, 그죠? 그 다음에 장시간 사용하는 우물, 그 다음 빗물 뭐 체류됐다든가 특히 해수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림 있잖아요. 정화조 그림, 돼지 같은 그런 가축들 축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페인트 도장한테 오래 방치된 그 밀실 분뇨 정화조 그런데 그래서 안전 대책으로는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환기를 해서 농도가 18% 이상 유지하고요. 꼭 인원 점검을 해야 돼요. 출입 금지하고 연락 설비. 결핍 시 산소 결핍 시에는 신속히 대피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피용 기구 배치, 구하러 가는 구출자에 대해서 호흡용 보호구를 하고 항상 송기 해서 밑을 거치면서 또 배기를 해야 돼요. 넣자마자 바로 뽑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상 조치사항들, 뭐 안전관리자, 담당자 놓고 감시인이라든가 이제 꼭 필요하죠. 수시 산소농도 체크하고요. 보건공단에서 나온 이런 자료들은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건설 현장이 임시소방시설이에요. 뭐 제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그 소화기죠. 그 다음에 간이 소화장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상경보장치들, 그죠? 간이 피난 유도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서 먼저 알아야겠죠. 소화기는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 간이 소화장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저도 좀 어려웠어요.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그죠?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무창층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간이 피난 유도소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이 임시 소방 설치하는 공사 종류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거 해당되는데요. 저도 좀 까다로웠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모든 문제가 그래요.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그런 사진들, JPEG 파일, 그 다음에 그림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갖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자주 보고 자주 느끼고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고 특히 TBM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근로자에게 훈련도 시키고요. 그런 부분이 좋겠습니다. 1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